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쌀을 포함해서 물량이 30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쌀 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 주식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쌀 재고량은 넘쳐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쌀 수출이 국내 쌀 산업의 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쌀 수출의 가능성과 이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의 강승구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이병서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쌀 유통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쌀 수출도 하고요. 유한회사 JRPC의 한건희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쌀이 세계 최대의 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게 됐다. 얼마 전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된 쌀은 30톤. 이 가운데는 군산에 위치한 JRPC도 수출업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출은 시장 테스트 차원의 성격이 강한데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70여 톤을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진출이 도내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중국은 쌀을 100% 이상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 소비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가격 격차가 두세 배가 나는 점도 고민거리다. 중국 상류층을 겨냥해 고품질의 쌀을 비싸게 수출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주식을 소비하는 층은 서민인 만큼 가격 격차를 줄이는 것도 큰 과제다. 중국 외에도 러시아와 몽골 등에도 쌀을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 확대가 말처럼 쉽지 않다. 쌀 수출, 쌀 농업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이야기 나눠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수출을 주제로 해서 주제로 해서 토론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으로 쌀이 수출됐다는 것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강승우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중국이 그동안 이제 SPS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무역기구 즉 WTO에서는 어떤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떤 SPS라고 즉 식품 및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충이라든가 그런 바이러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품목을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사실 어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도 우리 쌀이라든가 삼계탕, 그다음에 파프리카, 참외, 단감, 딸기, 감귤, 토마토 이런 거에 대해서 수입을 SPS 협정을 들어가지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가 지난 아주 오래전부터 2009년도에 우리가 중국 측에 쌀 수출을 하겠다고 의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약 8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수입 유해성 분석이라는 걸 절차를 거치는데 중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지연을 시켰죠. 근데 작년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끝에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쌀 수입을 이 SPS 협상을 좀 빨리 진전시키고자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에 직접 그것도 뭐 이례적인 일인데요. 중국 검역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농림부에서 추천한 6개 RPC 이제 우리 전라북도 여기 제이 나와 계시지만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6개 RPC를 직접 중국 검역 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한 6개의 RPC만 아무 데서나 하니까 아무 곳에서나 중국에 쌀 수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중국 측에서 인정한 6개 RPC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고, 이제 이번에 말씀하셨지만 30톤이죠. 아주 작은 물량이지만 거대한 중국 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첫 수출을 하고 향후 이제 마켓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데,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많이 확대가 되면은 우리 현재 쌀 산업에 문제가 많은데 그 쌀 산업을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하나의 큰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물꼬를 텄다는 네.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이 검역을 명분으로 해서 네. 한국산 수출,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겠죠. 예. 수입을 좀 막아왔다, 예. 이렇게 예. 됐고,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 물꼬가 터진 계기가 됐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병석 부사님도 우리 쌀이 중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막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공격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 직접 수출하신 업체 입장에서는 더 좀 생각이 좀 남다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질검총국에서 예. 대한민국에 총 6개 업체의 공장 등록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쌀을 수출을 2007년도에 처음 하면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25개국 정도 쌀을 수출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검역 조건들이 있었고요. 예. 특히 이 한중 FTA가 타결되기 전부터 중국의 질검총국, 즉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식물검역본부에서 예. 사전 점검이 2015년도 4월에 이루어졌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타결이 된 이후에 6개 업체 등록해서 1월 29일 날 군산항에서 6개 업체가 5톤씩 총 30톤의 쌀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예. 참 농민들이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을 그날 수출 보내면서 그런 씨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에 다 실어서 보냈다고 아까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저도 조금은 와닿습니다. 예. 여러 가지 까다로운 상당히 절차를 그동안에 거쳤군요. 네. 수출 이면에 그런 네, 있었군요. 굉장히 생산 과정부터 예.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있었고 예. 가공 공장도 본인들이 중국 질검총국에 직접 들어가서 꼼꼼히 점검하고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것들도 점검하고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굉장히 많은 국내 어떤 심사들보다 더 까다로웠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수출길에 오른 30톤의 쌀이 지금 중국 소비자와 접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전 단계입니까? 지금 중국 항에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언제쯤 소비자들에게 팔리기 시작하나요? 2월 말 정도면은 저희 국내에 있는 대형 업체가 상해에 있거든요. 예. 이 업체들에서 6개 매장에서 아마 팔리기 시작할 걸로. 예. 이번 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부터요. 네, 이달 말부터. 예. 그때쯤 돼봐야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네. 한번 좀 가늠을 한번 해볼 수 네.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처음에 물꼬를 튼 건 큰 의미가 있긴 있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지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리고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병석 과장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쌀이 중국이 어쨌든 쌀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쌀을 주식으로 먹는 국가를 봐서. 우리 과장님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 앞으로 과제,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만. 예. 일단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도 있고요. 예. 또 워낙 인구 많고 다양성 때문에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온다 그러면은 아주 큰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가격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평균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폭이 워낙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만 세운다면 적정한 가격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하기에 따라서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중국 그 사람들이 먹는 쌀이 좀 저희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죠. 같은 네. 종류의 쌀만 그 섭취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중국 시장, 중국에서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립종을 주로 생산하지만 이게 좀 키가 작은 거예요. 네, 예, 예. 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그 장립종과 진월종 다 먹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안 하시지만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예.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예. 그렇게 다양성도 있고요. 예. 품종적으로도 굉장히 연구 개발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각종 예. 지역의 용서도 많고요. 예. 그동안에 품종 종류도 많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하고 보면은 유사한 그 품질 예. 것들을 하는 그 또 일정한 비중이 또 있는 거고요. 예. 전혀 다른 타입의 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겹치고 또 경쟁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저희가 그 동남아로도 이 여행을 나가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 왜 좀 키가 큰 좀 쌀, 예, 예. 장집종이라고 하나요? 예. 긴 장자를 삼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인데 좀 이렇게 안남미라고도 예, 안남. 표현하기도 예. 하고 예. 그런 쌀을 먹는 국가들이 좀 많고 저희는 좀 키가 작으면서 단립종인 예, 예. 그러면 좀 찰기가 좀 있는 그런 쌀을 먹는데 중국은 그 두 개를 다 섭취를 하나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예. 다시 정리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단립종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냥 한국하고 일본, 예. 대만, 그다음에 중국의 북부죠. 예, 예. 중국도 대부분 나라가 크기 때문에요. 안남미 즉 인디카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예. 단립종은 자포니카 타입. 예, 예. 그래서 70% 정도를 중국 국민들도 인디카를 먹고요. 장립종을 먹고 예. 30% 정도를 이제 단립종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주로 수출 시장에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것은 중국 동북부죠. 그러니까 중국 북부 예.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립종을 먹는 지역을 주 예. 타겟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대부분 수입 물량도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한테 수입하는 물량도 대부분 인디카 타입 즉 장립종입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또 단립종도 막대한 중국으로 봐서는 소량이지만 우리 예. 입장으로 봐서는 막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30톤은 말씀하셨지만 마켓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마켓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우선 가격이 적절한지 문제는 중국인들의 기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산 쌀이 세계에서 품질이 최고 좋다. 먹는 거에 관해서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안남미를 싫어하듯이 예.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 찰기 있는 쌀을 싫어합니다. 예. 과연 지금 우리가 이번에 3개 품종을 수출했습니다. 이제 추청하고 이제 우리 건 신동진인데요. 이 품종을 이제 우리 입맛에는 맞지만 예. 과연 그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을지 즉 이번 30톤 분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상해에 있는 롯데마트 한 70개 매장에 깔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통관 대기 중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직접 소비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할 텐데 그 물량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밀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초도 물량이 나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많은 물량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예.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시장 정보를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예. 또 우리는 이런 정보를 JRPC한테 줘가지고 예. 그에 맞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앞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진 대표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강 국장의 말씀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한 70% 정도는 인디카 계열, 30% 정도는 자포니카 계열을 먹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포니카 계열을 섭취하는 곳이 주로 동북 삼성 그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동북 삼성의 쌀들은 중국 내에서 고품질, 예. 그다음에 고가 쌀입니다. 인디카 예. 쌀보다도 훨씬 비싼 쌀들이고요. 예, 예. 중국 내에서는 인디카보다는 자포니카의 소비가 점점 늘고 있어요. 이게 예. 상해나 이런 지역의 더운 지역은 인디카 쌀을 먹었는데 지금 찰진 쌀, 예. 우리가 먹는 예, 예. 이런 예. 동북 대미라고 하죠. 예, 이런 예. 동북 대미 쌀들이 상해까지 내려와서 비싸게 팔립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건데 우리의 자포니카 쌀, 우리가 재배하는 것처럼 우리 동북 삼성의 쌀들이 유사한 밥맛들이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 좀 고무적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지금 수출된 지역이 상해 지역인데요. 네네.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면 그 인디카 계열 그러니까 네. 안남미를 좀 먹는 지역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지역이 주로 이제 안남미를 먹는 인디카를 먹는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금융이나 이런 게 오면서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들어오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 일본의 뭐 스시집이라든가 우리 뭐 한국 음식점들이 있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포니카 쌀들이 음식에 맞는 쌀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자포니카 쌀들이 그런 시장들로 많이 들어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 희망을 많이 갖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 동북 삼성 쪽에 나오는 쌀들의 지역도 뭐 저희들이 집중 타겟을 해야겠고 예. 또 베이징 쪽에서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베이징 쪽에서도 주로 그 자포니카 계열의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선호도가 점점 중국 사에서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쌀 시장도 조금씩은 이제 그 좀 변모하고 있는 네.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네네. 하네요. 그 시장의 그 지역도 그렇고요. 네. 예, 예, 예. 우리나라 쌀이 이제 그쪽으로 수출됐을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중국에서 생산된 동북 삼성에서 생산된 쌀도 있고요. 다른 해외에서 들여온 쌀들도 있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경쟁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나은 점은 어떤 점이고 부족한 점은 어떤 점인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쌀의 가장 큰 단점은요, 예. 예, 약점이랄까요? 예. 가격입니다. 예. 가격이 그 중국 쌀의 이게 동북 삼성 그 중국 동북 삼성의 대미보다도 한 2배 정도 비싸고요. 예. 미국 쌀이나 뭐 미국 쌀은 중국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 자포니카 쌀 시장의 대부분의 가격이 미국 쌀이 킬로그램당 US 달러로 1.1불, 예. 우리가 한 1.78불, 그다음에 예. 호주의 썬라이스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도 자포니카 쌀이 나오는데 거기도 1.1불. 예. 그리고 동북 삼성에 나오는 대미들이 상해에서 우리나라 비빔밥집이나 이런 데 쓰는 게 또 1.1불. 그러니까 자포니카 계열의 쌀들은 대부분 킬로그램당 1.1불의 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국제적인 곡물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우리는 한 1.89불 정도니까요. 예. 60센트, 70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뭐 예, 예. 20kg로 환산한다면은 뭐 12,000원, 13,000원의 가격 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포니카 계열 쪽의 쌀들은 국제 곡물시장에서 약간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거든요. 예. 그 예전에 비해서 뭐 3배, 4배 차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가격은 많이 자포니카 쌀들은 좁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우리 쌀이 가격이 좀 고가인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가격 경쟁의 어려움을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 조금 의문점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0톤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마켓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 사장님이 이번에 가격이 2.8불이시던가요? 네, 2.8불로 킬로그램당 2.8불로 나가는데 이제 거기는 또 물류비, 이제 육상, 해상 물류비가 있어야 되고 또 중국 수입 업체의 마진, 그다음에 또 현지 소매점의 마진. 이제 그런 게 붙으면은 약 저희들이 볼 때 한 7만 원, 이제 20kg 기준으로 해서 한 7만 원 이상 정도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직접 마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은 20kg에 지금 25,000원에 팔리고 있거든요. 예. 단립중 쌀이요. 예. 그래서 그 가격 차이에 대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 사실은 저희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 30톤 물량을 가지고 마켓 테스팅을 한 후에 향후 우리 이제 사장님과 상의를 한 후에 장기적인 방향을 정립해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가격 차이는 상당히 예. 많이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제가 예. 제일 문제가 이제 대부분 중국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예. 거의 뭐 90%를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중국산 쌀보다 싼 킬로그램당 50센트죠. 예, 그러니까 예, 예. 1달러도 안 되는 미국하고 호주 것이 이제 미국은 못 들어가지만요. 호주 것이 1달러 초반대인데 문제가 베트남 것입니다. 예.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직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가 않은데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베트남 물량이에요. 예. 이게 50센트면은 뭐 20kg 해가지고 거의 예. 15,000원 수준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베트남 물량을 우리가 과연
품질로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예. 이번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걸 보고 저희들도 한번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좀 정확하게 향후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격 측면만 보자면 그 국내 쌀이 상당히 그 불리한 여건을 안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20kg 정도 했을 때 우리나라 쌀이 한 7만 원 정도 하면 중국 자국 쌀이 한 2만 5천 원, 베트남 쌀은 1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상당히 좀 그 가격 측면에서는 불리한 게 사실인데, 그런데 이 상품이라는 게 그 소비되는 걸 보면 단순히 꼭 가격만 가지고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 특히 이제 식품 경우에는 그 맛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뭐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의 그런 요인이 있을 건데,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쌀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가격이죠. 예. 가격이 우리가 보통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그 통계를 뽑을 때 도매 가격, 대량 거래된 도매 가격 뽑으면 딱 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소매 단계의 그 다양한 형태에서 나오는 가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경우는 상당히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내에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보통 가격이 두세 배,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이 두세 배를 넘지 않거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정착이 돼 있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에는 자기 나라 쌀, 동북 지역의 쌀 말고도 베트남, 태국, 해서 한 10여 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품종도 매우 다르고 나라도 많다 보니까, 게다가 소매 단계에서의 운영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 폭이 한국의 2, 3배가 아니고 거기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배가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 문제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다만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품질 문제를 볼 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워낙 중국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중국의 최대 인터넷 쇼핑몰의 데이터를, 소비자 반응과 판매하는 형태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공통적인 반응들 자주 얘기되고, 그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주로 강조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더니 그게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제가 그 정해봤는데,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예. 천천히 말씀하시죠. 네. 예. 심지어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중국에 우리가 이제 농가들은 영세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예. 중국의 대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농장 경영을 직접 운영을 해요. 예. 파종부터 재배, 마케팅, 상품화 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주로 경쟁할 부분들이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쌀과 가격대가 있지만, 예. 어차피 일본의 쌀과 대만 쌀과 중국의 동북 삼성의 유사한 쌀, 그쪽이 경쟁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일본 쌀을 가져다가 중국에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쌀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이 하나의 경쟁 그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되게 그 중단립정의 범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국 내부에서도 가격이 또 다른 게, 유기쌀이냐 녹색 인증쌀이냐 비교적 고급쌀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 가격 문제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예. 여지가 많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예. 것이죠. 그래서 예. 그때 조사한 바로는 심지어는 이제 재배 과정에서 품종 예.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재배 과정에서 요즘 이제 한참 과거에 한국에서 많이 했지만 생태농업쌀이 가지고 왜 우렁이, 뭐 오리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 관심이 많고요. 예.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예. 또는 안전성 문제를 좀 넓게 보면 중국 측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이제 농약 잔류 문제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예. GMO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예. 또는 쌀에 대해서 위생 문제나 그러니까 예. 씻었을 때 조금 쌀뜨물이 깨끗하지 않다든지 예. 이런 예.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예. 포장 문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될 수 있고요. 예. 또는 또 하나는 워낙 나라가 크고 속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량에 대한 문제가 좀 부족했을 때 그에 대한 항의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어차피 가짜 쌀 문제는 워낙 가장 중국에서 유명한 우창쌀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최고로 예. 쳐주는, 예. 심지어는 중국 보도에서도 90% 이상이 가짜다 이런 예. 얘기 할 정도로, 예. 그리고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까지 들어가는 경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예.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그 불만일 수 있고 중요한 생각의 요소를 챙기면 한국이 얼마든지 좋은 품질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가격 외에 비가격 그 요소 가운데서 우리가 좀 그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위생이라든지 안전성, 뭐 포장, 뭐 정량,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선도도 예, 그렇고요. 신선도까지. 우리 한 대표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중국 바이어들하고 그 미팅을 할 때 가장 그 저희 쌀이 강점을 갖는 게 안전성이거든요. 이 우리 쌀에 대한 모든 추적이 가능하게 저희들은 농사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국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뭐 한류의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쌀의 가장 강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선도, 안전성, 이게 뭐 가장 그 저희들이 강점으로 내서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GMO 유전자 변형이거든요. 예. 저희 뭐 국내 쌀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유전자 변형이 안 하는 나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점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위생 문제는 뭐 특히 이번에 중국 그 질검 총국에서도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을 갖고 있고, 중국인들 자체의 인식도 한국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심하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라고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강승욱 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소비되는 걸 봐서 여러 가지를 면밀히 관찰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 쌀을 중국 수출 시장에 올렸을 때 어떤 점에 주로 그러면 좀 마케팅 포인트를 좀 두고 그 주력을 해서 그 쌀 시장을 공략을 하셨는지요? 일단은 그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게 우리나라의 안전성이라든가 아까 유전자 변형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면서요. 예. 직접 시식을 하면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식미, 예. 뭐 식미 차이가 국내에 생산되는 쌀과 중국에 생산되는 식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농촌진흥청에서 그간 뭐 연구했던 고품질의 쌀들이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그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식미 테스트도 직접 그 소비자한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특히 이번 쌀 수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품에 중국에서 꼭 넣어줘야 할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완벽한 한국에서 포장된 상품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건 즉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에 대한 선호도거든요. 이 제품이 100% 한국에서 포장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이런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신뢰도가 뚜렷이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 한류의 영향도 상당히 있었겠군요. 네, 한류 영향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자국 시장 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조금 더 그 경제 발전이 좀 이루어진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쌀과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오히려. 예.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6개 RPC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일본은 1개 RPC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RPC가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거기 이제 수출 가격이 4불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소매 가격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평균 정도로 한 최소 15만 원은 넘지 않을까, 20kg에 15만 원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만은 조금 낮습니다. 그것보다는 가격이. 근데 지금 일본이 1년에 그래서 약 100톤 나가고 있습니다. 100톤이라면은 거의 뭐 시험 상징적이고 시험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죠. 그래도 짝퉁이 나둔다는 겁니다. 그 일본 걸 모방해가지고 이제
짝퉁이 나들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중국 바이어들이 요청을 한 것이 이제 그냥 포장까지 또 재료만 가서 거기서 포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식품에 있어서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은 이런 가격 차이를 우리가 일본과 대만보다는 좀 싸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를 극복하고 또 우리의 그 고품질 또 안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농약 잔류 같은 거 특히 뭐 사장님은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수출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이 검역을 철저히 해서 전수검사 같은 걸 하면은 소위 꼬투리를 잡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아주 애를 먹은 품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지금 아직 통관 춘절이라서 상해 항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러죠. 첫 예. 수출이기 예. 때문에 예.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것도 예. 저희들도 한번 면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 우리 쌀의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혹시 그럴 여지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7년도에 첫 미국 쌀 수출한 이후부터 예. 한 26개국의 쌀을 수출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예. 이 7, 8년 동안에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급 가격과 맞추기 위해서 여기 농촌진흥청에 뭐 과장님 계시지만 진흥청에서 수출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지원해가지고 농민들 농자재나 뭐 기타 농법들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원가를 사실은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이렇게 간척지에 시범단지를 운영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불의 쌀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3불까지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 농가들과 농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떤 생산 방법, 그다음에 공동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공하는 회사에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꾸준히 연구해 왔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미국 쌀처럼 1.1불의 쌀을 많이 만든다. 그다음에 한국의 안전성이나 식품에 대한 우수성이라면은 중국의 동국 삼성 가격하고 맞출 수만 있다 그런다면은 정말 이 쌀은 원래 이 소량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량으로 해서 많은 물건을 팔고 조그마한 마진을 보는 이런 예.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들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도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서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적인 곡물 가격에 근접할 수 있게 예. 그리고 한국 쌀의 안전성에 맞을 만큼 적당한 높이 가격 예. 그 가격까지 맞춰야만이 세계 소비자들이 저희 쌀들을 많은 양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병석 관장께서 좀 부연 설명해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사실 가격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비를 이제 다운시키는 예. 거 이거 사실은 쉽진 않아서 조금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 전략에 가깝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의미 있는 부분은 중국 측의 쌀 생산비가 한국 쌀 생산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 격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고무적인 그런 측면이 하나 있어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수출 단지 쪽에서 하는 것들이 정부 목표도 어차피 생산비 줄이는 것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시간을 갖고 대규모로 재배해서 오는 효과도 있고요. 기술 투입이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또 나중에 그런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체 중국을 포함해서 쌀 시장을 좀 놓고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쌀을 자급률을 아까 앞에서도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100% 자급하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수입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의 기호 때문입니까? 기호도 있고 이제 WTO 예. 규정에 우리도 쌀이 80만 톤만 국가 전체적으로
80만 톤만 가지고 있으면 적정 재고량으로 봅니다. 예. 근데 그 배인 160만 톤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예. 매년 WTO 기준에 예. 의해서 우리가 41만 톤을 예. 이미 MMS 과거에는 MMA라고 했고 예, 예, 지금은 예. 이제 TRQ라고 예, 테리프 예, 레이트 예, 쿼터 예, 해가지고 쿼터 할당 물량인데요. 41만 톤을 관세 5%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중국 측은 이 물량이 530만 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약 평균적으로 쌀 생산량이 약 430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의무적으로 거의 수입해야 될 물량이 우리나라 생산량보다 많은 530만 톤입니다. 그리고 예, 예. 이 물량 530만 톤의 물량을 TRQ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관세가 1%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양은 이게 중국의 TRQ 물량으로만 보면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주 무궁무진한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아주 고무적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TRQ 물량을 초과하면 65%의 예. 관세를 초과해야 예. 되고 우리는 513%죠. 그래서 예. 이런 중국이 세계 최대의 TRQ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좀 저희들이 좀 노력하면은 우리 현재 쌀을 갖다가 현재 재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생산량도 많고 또 쌀 소비는 그에 대해서 앞에서도 거듭 이야기가 됐지만 급격히 지금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이 1인당 쌀 소비량이 63kg, 1990년대 초에는 예. 100kg였습니다. 예. 40%가 떨어진 60kg를 먹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또 젊은 층은 적고 또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해서 쌀 소비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래서 그런 TRQ 물량 530만 톤을 보유한 중국에 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좀 최대한 많이 수출하면 우리 쌀 산업의 하나의 큰 탈출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저율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이제 저율 그 MMA 물량. 그것만 우리가 상당히 공략을 잘 해도 일부만 하더라도 우리 쌀의 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도 지금 그 JRP 경우에 상당히 많이 그 쌀 수출을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을 포함해서요. 쌀 수출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렵더라. 다른 식품과 달리 이런 것들은 좀 국가적인 과제다. 물론 가격 요소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말씀해 주시겠는지요? 일단은 그 25개국의 쌀을 수출하면서 이제 가장 그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바이어 발굴입니다. 예. 이제 저희 쌀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 국가의 바이어들을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이게 소기업이기 때문에 컨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그 정보력을 가지고 그 바이어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일회성이나 이렇게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빅바이어들을 좀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세계 각국 수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량 집단이라고 코프코라는 이런 회사인데 중국에 굉장히 많은 그 쿼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1%의 관세만을 내고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거의 국영기업체들이거든요. 국영기업체들이 일반 개인들이 접촉하기는 힘드니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그들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들과 만나서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국내 6개 업체만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중국에 있는 쿼터를 가진 사람들도 도에서만 노력해주면 쉽게 컨택이 되지 않을까. 국내에 뭐 그 전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느 업체든지 수출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6개 업체만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전라북도에 하나 있으니까 도에서 그런 공사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전라북도도 뭐 중국의 각 성들하고 자매 결혼을 맺은 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뿐만 아니고 뭐 시, 군에도 아마 자매 결혼을 맺은 그런 그 성들이 있어요, 중국에. 그 성들에 분명히 쌀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매 결혼 맺은 시 사람들과 저희들이 연결을 한다면은 저희 뭐 업체가 군산에서 선정이 됐지만 군산이 아니고 전라북도 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읍에 자매 결혼 맺은 시가 뭐 중국에 있는데 그
자매기름 맺은 씨의 쌀을 수출을 보내는데 정읍쌀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도정해서 그 자매기름 맺은 씨에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예. 역할들을 좀 정부나 도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이어 발굴이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하려면은 내수 판매보다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국가의 식물 검역도 통과해야 되고 그 나라에 맞게 포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각 국가별로 식물 검역을 통과하는데 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이 국가에 맞춰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이게 장목반도 있지만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RPC가 있어야만이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에서나 이런 데서 좀 시설 지원이라든가 특히 이번 중국 같은 데는 훈정 소독을 하거든요. 예. 훈정 소독을 하는 국가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중국이 좀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식물 검역하는데 훈정 소독이 없는데 그런 훈정 소독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예. 정부나 지자체에 그런 것들이 좀 바람입니다. 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사장님하고도 평상시에 우리 실무진하고 많은 예, 견해를 나누고 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사장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제 비관세 장벽이죠. 이번 통관할 때 과연 중국 측에서 제대로 쉽게 통관을 시켜줄지 저희도 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은 농림부와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바이어 발굴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매 결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 필요하다면은 저희 도에서도 JRPC하고 협의를 해서 고위층이 직접 중국에 건너가서 좀 마케팅을 한다는 등 그다음에 이제 또 처음에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위 우리 대형마트에서 하는 1+1 행사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면은 왜냐면은 제 이런 민간 기업이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 중국 측은 아직도 공무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제이하고 같이 프로모션도 같이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바이어 발굴, 예를 들면 그런 수출 거래선을 좀 뚫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쪽으로 얘기를 비중을 둬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자체에서 사실 그런 거 하기에는 조금 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저희 전문 이제 수출 업무만큼은요,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소위 관시라고 하죠. 그쪽에 많은 루트가 있습니다. 인적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루트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1%짜리 TRQ 물량 수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하고 또 인간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의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최소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1%짜리 빅바이어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쪽에서도 뭔가 좀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주로 전북 중심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농인청은 이제 그 기능상 이제 이 품질이나 상품화 쪽에 기술 개발 이쪽을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다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이게 지금도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요. 아시다시피 대형 판촉전도 있고 또 지금 곧 아마 상반기 중에 나갈 텐데 중국의 도시별로 어떤 품종을 선호하는지 이런 조사도 시장 조사도 한다고 했고 이게 다 물류 마찬가지고 다 국가 인프라 같은 성격의 것들도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진흥청의 경우에는 기술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또 기술 중심으로 모아서 다시 또 전달하고 필요하면 컨설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농촌진흥청에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품종 개발 이제 장단기를 같이 봐야 되는데 품종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개발된 품종을 잘 활용하도록 또 그 특성이 잘 발현되도록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길게 봤을 때 그 큰 시장에 대해서
새로 필요한 것들은 또 일부는 또 그런 것들도 일부 개발된 것이 아직 많이 홍보되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일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쌀을 이제 수출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이제 JRPC 같은 곳에서 하긴 하지만 농사를 짓는 건 농민들이 또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RPC와 농민과의 관계 또 농민들의 의식, 마인드 이런 것도 꽤 중요하리라 이런 생각, 짐작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쌀을 판매할 때는 우리 농민들이 뭐 관행적으로 짓고 좀 더 고품질로 지면 되는데 이게 그 해외 국가를 나가다 보면은 식물 검역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농민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쌀은 해외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 쌀이 해외 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식물 검역에서 우리 정부, 우리 농민들이 쓰는 농약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 국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는 이 농약 성분이 그 국가에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은 농촌진흥청한테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수출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도 많이 도와주는데 국가별로 식물 검역에 맞는 것들, 그거에 대한 농약들에 대한 교육, 농법에 대한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 농민들은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식물 검역을 하는데 뭐 5개 균과 2개 뭐 그 풀 같은 것을 예.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농민들이 이 2가지 풀이 사실은 이 전라북도에 이제 예를 들자면 시리아 수수새라는 예. 이게 수수처럼 수수과에 속하는 건데 논에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군산 지역에 예. 특히 나오는 그런 풀인데 그런 풀의 종자들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계가 첨단이 돼서 그런 게 다 뭐 도정해서 RP에서 깨끗이 선별을 하겠지만은 농민들이 그런 풀이 안 날 수 있게 특히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게 예. 농민들도 수출하는 전용의 단지를 만들었을 때 국가별 맞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진흥청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좀 해줘야 할 일들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품종 개발이 농촌진흥청에 굉장히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쌀을 보내면은 스시 만드는데 적당한 쌀들을 보내야 돼요. 우리 신농민 같은. 근데 독일이나 유럽에 보내면은 사실은 그 스시나 이런 용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씨푸드, 그러니까 바다의 음식들과 같이 이렇게 볶음밥식 형태로 이렇게 먹는 쌀이거든요. 예. 옛날에 하자면 우리 남평배예요. 근데 예. 그 남평배라는 품종은 나달 한 알씩은 찰지지만은 그 전체가 찰지지 않은 거예요. 각자 이렇게 노는 건데 그런 품종을 선호한 것들이죠. 그래서 수출할 때 국가별 맞춤 품종,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쌀이 도착하고 예. 중국의 소비자들이 우리는 고품질이라고 보냈는데 그네들 입맛에는 맞지 않는 동북 삼성쌀하고 틀려. 그러면 거기에 중국인들의 입맛에 안 맞는 품종들도 빠르게 심어서 금년에 수출이 안 되면 내년에 그 수출들을 보낼 수 있는 품종에 대한 선정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농민들과 뭐 계속 교류가 돼야겠죠. 그게 예. RPC가 농민하고 계약은 하지만은 품종이나 교육들은 정부나 이런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이 꾸준히 시켜야 돼만이 의식도 좀 예. 바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수출 이병수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말은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저희들도 1월에 이제 RPC 기술 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연구소에 품종부터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걸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준비, 컨설팅이든 정보 제공이든 교육이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가동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곧 상반기에 시작할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의견을 나눠보고 있고 지금 그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 분당 한 1분씩 정도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 대표께 먼저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중 FTA가 열리면서 저희들한테는 정말 거대한 시장입니다. 소비 1위이고 생산 1위이고 수입 1위인 중국이라는 이 거대 시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물류비나 그다음에 선도에 대한 유지, 향후의 미래까지도 정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류비 이런 쪽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뭐 이런 모든 농민들까지 협력해서
정말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류비가 아주 유리한 이런 아주 큰 시장. 이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기대를 가져도 될 만한 시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석 과장님. 네, 이제 우선 이제 좁게 보면 농촌진흥청 쪽은 이제 품종부터 재배기술, 안전성을 포함한 이 품질과 상품화 관련된 것들을 이제 주로 뭐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행산비 절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한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수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교민 중심인 것이 많고요. 결국은 나라가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느 나라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조사, 또 분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개선해주는 이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저희 도에서도 우리 한건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좀 분석해서 중국의 향후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쌀을 좀 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농업이 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이 참여해서 삼락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최고 우선의 시책을 농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 삼락농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업 발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이 큰 시장으로 우리 쌀을 수출길에 올려보낸 것 정말 의미 깊은 일이고, 앞으로 기회와 가능성도 상당히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길도 또 험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과 또 민 여러 단체들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